네, 오늘은 기존에 있던 면담 출제 문제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오늘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국관사, 그 다음에 공사에서 저희들이 좀 획독한 문제를 좀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실전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주시기 바라요. 우선 첫째, 우리가 해군사관학교니까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제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 사관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이거는 뭐, 다 공이 똑같아요. 사관학교는 전부 다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로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1분 동안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준비를 좀 많이 좀 연습도 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둘러진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안보 상황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요즘 시사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최근에 이제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자기 생각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미나게 이제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유재란은 알죠? 임진왜란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사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사관학교에 들어오면 힘든데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자기네 그 의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위에 가까운 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장교를 교육하는 사관학교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듣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안보사항 물어봤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의 주정은 어딘지 한번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제 자주서에 이제 혹시 뭐 다쳤다는 얘기가 있으면 언제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지금은 뭐 사관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관사, 국방간호사관학교 이제가 있는데 재미난 게 여기는 그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런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지원자가 왜 국관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좀 특이하게 좀 그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다문화 군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병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애들도 이제 군에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 애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런 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가치관, 또 좌우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여러분 좌우명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 좌우명 만들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은 게 있었는데 똑같이 물어봤네. 지난번에는, 재작년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물어봤는데 올해는 20년 후의 우리 모습을 물어봤네.
그러니까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런 재미난 질문도 했어요. 나와 정말 친한 친구가 정말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을 어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미끼야. 요거 답을 하면 그걸 갖고서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질 거야. 여기 이제 꼬리 물기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거기서 계속 물어볼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인기응변을 얼마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들어봤는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아까 얘기했던 또 이제 자기의 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똑같아요. 지원하는 동기는. 그걸 물어보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장단점 물어보고, 주적은 어딘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생활기록부 관련된 질문을 했고, 체력 성적에 관련해서 물어봤고, 9월 모의고사 성적에 질문을 했대요. 그 인생에서 슬펐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주위에서 자기한테 불려지는 별명이 무엇인지. 아까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3개의 단어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이거는 좀 참신하네, 공사가. 자, 우리는 이제 회사니까 회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준비하고 한번 해볼까? 아까는 지원 동기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자기소개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82기 해군사관학교에 진학... 아니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답변하겠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아니. 저는 제82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해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영화 연평해전을 접하면서 해군 장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고,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시간을 많이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군인이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지금은 해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좌절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장점이 뭔지는 모르겠고 단점은 뭔지도 모르겠어. 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들어보면 질문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를 좀 계속한 것 같아. 자기소개. 자기소개야. 장점. 자기소개는 하는 장점이야.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성격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저는 제82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고 운동에 더 시간을 많이 썼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 동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네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소개하는 거야. 그건 지원 동기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어릴 때 뭐 사관학교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네 소개가 아니라니까. 네 자기 소개하는데 어떻게 사관학교 얘기가 나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너 뭐 친절해? 아니면 뭐 우울해? 뭐 이런 일반적인 성격을 얘기하라니까.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지원 동기를 또 물어보는 거는 꼴이 돼버리잖아. 저는 또 지원 동기를 2번 얘기하는 게 돼. 그렇게 되면. 딴 거 준비한 거 없어.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장점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 저의 단점은 제가 연습한 만큼 남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매주 금요일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스스로 친구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보다 윗사람들이신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께 먼저 말을 걸어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네 장점은 막 얘기해야지. 응? 단점은 하나인 건 좋아. 근데 장점은 하나 갖고는 안 돼. 몇 개를 얘기를 해야지. 응? 한 2-3개는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장점, 단점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다. 응? 2번 학생 한번 얘기해봐. 자기 장단점. 자기소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무보다 선행되는 권리는 없다라는 가온 아래서 자라왔고 또한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책임감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께 받아왔기 때문에 커서도 제가 임하는 모든 학교 생활을 포함한 제가 임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를 먼저 수행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서 하는 모임 활동이나 집단 활동에서 주로 리더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대부분의 모든 활동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는데 저는 이것이 저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저의 열정과 남의 말을 경청하는 성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의 말을 경청하였고 또한 그러나 어떤 때는 남의 말을 너무 경청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제 주관이 뚜렷해지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지는 성격의 단점이 노출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저는 그때부터 제 주관에 확신을 가지고 제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남의 의견을 참고하는 식으로 저의 리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집단의 크기가 커져도 이제 우유부단해지지 않고 저의 주관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서도 리더에 이끄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를 장점으로 얘기했네. 책임감과 경청하는 거를. 그 다음에 단점은 유유부단한 건데 제가 붙여가지고 뚝심 있게 나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 이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응? 알았지? 혼준이도 좀 글을 좀 만들어. 네가 장점과 단점을 짧게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기소개는. 응? 근데 지금 이게 자술서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좀 저 얘기가. 되게 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해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면 또 꼬리는 분은 또 질문이 또 벌어진다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술서 보고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자술서나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좀 물어보는 거니까. 찬우 한번 얘기해봐. 답변하겠습니다. 제 장점은 끈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작년에 해군사관학교 지원했지만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하였다고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재수는 너무 힘들다, 재수하지 말고 그냥 다른 대학이라도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제 성격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계획이 부족하다 보면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동을 우선시하는 제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계획을 잘 안 짜서 곤란을 당했던 적이 있어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응? 그걸 네가 말하는 그 단점이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면접관한테는 잘 안 올 것 같아, 내용이. 사례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게, 사례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계획을 덜 짜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꼬리를 무는 질문 만들면 안 돼. 응? 이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자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 게 생기지 않게 좀 하는 거니까. 자소서나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아? 어떻게 써 있는지는 알아? 집 컴퓨터에 저장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봐. 거기에 써 있는 거 그거 너무 벗어나면 안 돼. 그건 다 딴 사람이 제3자가 너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같은 거는 그거는 네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자술서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자술서는 보고서 네가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게 달라지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야. 네 자술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또 답변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다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술서 있는 내용이나 네가 얘기하는 거나 어떤 정도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자술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엉터리로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할 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술서,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 그 점수 나오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 지원에 그 사관학교 지원 동기.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준비 좀 해주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거야. 한 2분 하면 너무 긴 거야,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거든.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듣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니까 한 2분은 너무 길고 한 1분 정도로 해가지고 딱 압축돼가서 하면 돼. 자, 해세가 들어오면 되게 힘든 생활을 하게 돼.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회사 생활이 생도들이 보는 생활하고 실제 하는 생활은 달라. 그럼 여러분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면접관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 2번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 많은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생활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관학교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생활에 너무 지쳐서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대인관계도 잘 되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께 또 짜증을 부릴 정도로 제 일상이 귀찮아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좌절감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제가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바라보다가 지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터디 플래너 같은 곳에 적어두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단기적인 목표 성취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그 무기력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일상생활도 평소대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해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와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제가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큰 목표까지 이루는 계획표를 작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힘든 사관학교 생활도 이겨내어서 장교를 인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어.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워서 자기는 꾸준히 이제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이잖아. 핵심.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정답이 없어. 면접은 주관식이야. 완전히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 편하게. 단지 그 논리적으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현준이 한번 얘기해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해군사관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해군사관학교의 이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점은 단점도 많지만 그에 반해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단체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매료되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인관계적으로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 스스로 이 생활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대한민국의 해군 장교를 인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자기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좋았어. 자, 3번 학생 한번 얘기해볼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군 장교를 희망해왔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회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은 제가 해군 장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견뎌나가겠습니다. 저도 재수 생활을 하던 중 굉장히 많이 지치고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해군 장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버텨내 왔습니다. 물론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업이나 여러 가지 훈련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해군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버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좀 짧은 것 같아. 길이를 좀 길게 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례를 조금 더 길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사례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 왜냐면 그 사람한테 평가를 할 때 그 사례가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어둠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지 마.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일상적인 용어를 써.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이고 뭐 만화의 재수생인데 그런 어두운 이상한 얘기 쓰면 안 돼. 응? 학생다운 말을 써. 자, 또 하나 이제 물어보는 게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군인으로서의 길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군인의 길이란 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자, 1번 학생. 내가 생각하는 군인의 길은 뭐야? 답변하겠습니다. 군인이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처할 시 많은 국민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지 우리 선조들이 갖고 놓은 대한민국 강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인들을 인솔하는 장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장교가 된다면은 그러한 점들을 잊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학생. 예. 똑같은 질문을 할게. 예, 저는 군인의 길이 희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평시에도 여러 군인들이 밤낮 24시간 365일 내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과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인입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여러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군인들은 목숨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군인의 길이 희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내고 끝으로 이제 거꾸로 나가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너는 군인의 길이 희생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왜 이게 희생의 길인지를 이렇게 쭉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야. 항상 이게 면접 볼 때는 답변을 결론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거야. 그게 좋아. 2번 학생 한번 해봐. 저는 군인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 다른 선진국의 군인과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 된다면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해군 장교가 된다면 국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에 대해 분노하고 또 그러나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감정을 이용하여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중간에 이렇게 꼬이잖아. 이렇게 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를 해.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동안에 네가 좀 생각을 정리할 때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버는 거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고.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 면접관이.